이어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을 볼게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려면 그 합성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정의부터 해볼게.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정리 한번 하는 게 좋거든요. 합성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F합성g라는 게 있다고 쳐요. F합성g라는 이 함수가 있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는 이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대응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집합 주머니를 3개를 그릴 겁니다. 3개를 그려서, 자,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 이 함수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F합성g라고 부를 거예요. F.g라고 부를 건데, 그렇다면 대응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우선 누구부터, 어떤 함수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 g라는 함수, 그 다음에 누구? f라는 함수의 순서대로 대응을 시키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집합 주머니는 누구의 정의역이다? 맞습니다.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이 정의역을 대응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맞아요. g의 치역이라는 곳으로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g의 치역이라는 놈이 다시 누구 역할을 할 것이다? f의 정의역 역할을 해서 이거가 다시 대응이 되는 거지. 그 대응의 결과가 누가 되는 겁니까? f의 치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g라는 놈을 넣었을 때 f라는 함수의 치역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치역 자체를 정확하게 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f의 정의역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응된 걸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각각의 대응 관계를 놓고 보면 정의역, 이 치역으로 대응됐고, 그 치역이 다시 정의역 역할을 해서 새로운 함수의 치역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대응 관계 이해할까요? 이미 수하에서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합성함수의 극한. 천천히 쓰면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얘들아. 글자 좀 이상한데 봐주세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너네들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알겠죠? 1로 가까이 갈 때 f 합성 fx라고 하는 놈의 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거야. 됐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무슨 함수예요? 합성함수입니다.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선생님 분명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정의를 먼저 떠올리면, 아, 그래, 이런 합성함수라는 것은 대응관계를 보는 거였어. 근데 그 대응관계가 일반적인 함수랑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의 대응관계를 거쳐가면 되더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응된 결과가 f 합성 f라는 함수의 결과더래. 됐지? 자, x는 일단 어디로 대응을 시킬 거냐면 1로 가까이 가는 대응을 시킬 거야. 1이 대응되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1로 가까이 가는, 따라서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랑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의 결과를 살펴볼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우선 갑니다. 1로 가까이 갈 때 f라고 하는 함수의 대응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극한이니까 이것 따라 쭉 가보니 얼마로 가까이 갔다? 맞아요. 1이라는 결과로 가까이 갔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을 보면 어디로 가까이 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가까이 갔을 거니까 어디로 가까이 갔다? 2로 가까이 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함수의 극한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대응이 몇 번이 더 남았어. 한 번이 더 남았고요. 이 1과 2라는 결과 있잖아요. 여기 1과 2라는 이 결과는 새롭게 대응시키려고 하는 함수의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정의역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로 가까이 갔다라는 거 또는 2로 가까이 갔다라는 게 1이 된 건 아니었잖아. 그럼 이것 또한 뭘 해줘야 되냐면 1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그러니까 1로 가까이 가기는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까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이 합성함수라는 놈의 극한을 다룰 때는 이 1이라고 하는 결과 있잖아. 이게 1이 된 게 아니므로 더 디테일하게 여기 보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선이야. 맞지? 1이라고 하는 값의 선인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1보다 1이 되진 않았어요. 극한의 개념을 생각하면. 근데 1보다는 어때요? 아직은 작은 거지. 이 1이라는 선보다 어디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y 값을 뜻하는 거니까 이해했을까요? 따라서 여기에 극한을 표현을 해줄 때 1로 가까이 간 건 맞아. 근데 1은 안 됐어. 근데 1보다는 작아.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극한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2로 가까이 가고 있다까지는 알았는데 실제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y는 2라는 선이야. 맞지? 2라는 선인데 이것 또한 무슨 값이라고요? y 값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었어. 누구 때문에? 1로 가까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y 값이 2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았고 2보다는 어떻다? 아직은 작다라고 해서 작다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함수 f 하나, 그러니까 f를 하나만 대응시킬 때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냥 결과가 어디로 가까이 갔는지만 살펴봤는데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 번 더 해야 돼서 우리 이런 결과를 따져본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응을 완성을 시키자라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난 대응을 또 시킬 거야. 또 시킬 거야. 어떤 대응을?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 대응을. 그 다음 2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 대응을 시킬 거야. 자,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 볼까요? 아까 해놨잖아.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써주면 된다? 맞아요.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결과가 될 거니까. 됐어요? 자, 그다음 2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 이걸 따져보면 2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은 이렇게 다가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까이 간다? 맞아요.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이 극한은 수렴값이 있다 없다? 없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될까요? 됐습니까? 자,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연습을 가봅시다. 니은. 자, 이번에는 함수 두 개를 따로따로 줘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대요. 얘들아, 이렇게 점을 지켰다라는 건 실제로 얘들아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fx라고 줄 건데 f1은 얼마다? 2다. 하지만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조사해라 라고 물으면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도 한번 줘볼게요. 이 그래프를 gx라고 할 거고요.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합성 fx에 대해서 다뤄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요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합성함수라고 불렀다. 그럼 난 이제부터 이 합성함수의 뭘 다루고 있는 거다? 그래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루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하겠다? 합성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대응관계를 살펴보겠다. 물론 나중에 잘 되면 이런 대응관계도 안 살펴보셔도 돼요. 우선은 F, 그 다음에 G라는 순서로 대응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결과를 살펴볼 거라서 이걸 G 합성 F라고 부르겠다. 1로 가까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1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살펴볼 거고 1보다 큰 쪽에서 갈지 작은 쪽에서 갈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1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을 했었을 때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을 하면 이렇게 다가가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시면 1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1보다는 뭐하다? 아직은 작다. 그래서 1로 가까이는 같지만 작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됐고, 난 이 대응 관계를 이어서 갈 거고, 그때는 이제 G를 봐야 되는데, 아, G라는 그래프 보자. 3으로, 자, G로 가는 극한을 벗었을 때, 3으로 가는 우극한은 먼저 조사를 해달래. 3으로 가는 우극한은 이렇게 가까이 갈 거래. 그래서 얼마라고 알았대? 1로 가까이 간다고 알았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크다 작다는 조사할 필요 없더래. 그러면 1로 가는 자극한 볼까요? 1로 가는 자극한 이렇게 가까이 갈 거래. 이 또한 어디로 간다? 1로 가까이 가는 거네. 그래요. 1이라고 얘기를 할 거래. 봤더니 이 합성함수가 fx랑 gx를 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그래프가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극한값은 서로 어땠다? 동일했다. 우극한의 결과랑 저극한의 결과랑. 됐죠? 그러니까 여기 우극한을 했었을 때 결과는 1로 나왔고요. 좌극한을 했었을 때 결과도 1로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렴한다 라고 부르고, 아, 얘는 1로 수렴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놈의 극한을 다룰 때는 이때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특징을 잘 생각해서 대응 관계를 잘 살펴주면 되더라. 대응 관계를 2번 하는 걸 잘 살펴주면 되더라. 그걸 이용해서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본 연습을 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경우함수의 극한이랑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 특징들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솔직히 말을 할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식만 갖고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식들은 좀 더 빨리 해결하는 거, 조금 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